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못 외웠으면 쉬는 시간에도 빨리 외웠어야 되잖아요. 왜 이래요? 다시 부동산에 관한 여러분 이게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계속 반복은 해주죠. 반복은 해주는데 대신 시험 받을 수는 없잖아요. 시험 보는 건 여러분이니까 꼭 외우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못 찾아서 못 외우고 그런 건 아니죠. 214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214. 아, 218. 자, 218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분 많이 써놨죠 거기. 동그라미도 되어 있고. 이 동그라미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죠? 쓴 것도 본인이 쓴 거고. 야, 또박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이거 외우란 뜻이잖아요. 조문의 숫자도 외워야 되고 안에 내용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읽어보죠. 시작.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까요?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잘 찍으니까 따라오세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무엇을 해야 등기를 해야 A가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A가 지역권 취득했으니까 지역권을 취득한 A는 이 사람 이름 뭐죠? 지역권자. 그다음 요 B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지역권 설정자. 그런 말은 없고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라고 그래요. 아까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의 경우에도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설정자라는 말을 이런 제도는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 설정자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강학상 쓰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지역권을 설정해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안 쓰는지는 6월 둘째 주에 가면 알려드리겠어요? 6월 둘째 주 지금은 아니고 이게 좀 기본이 좀 쌓이고 뭐 이렇게 돼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왜 지역권 설정자라는 말은 건 안 쓰는지 6월 둘째 주에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취득한 A는 뭐라고 하고 지역권 그다음 B 이 사람 이름 뭐다? 토지 소유자. 그러면 누가 무엇을 통행로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A가 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때 A가 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증가해요? 토지의 가치가 증가해요?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죠. 한자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역이에요. 역. 이게 영어로 말하면 조금 쉬운데 영어로 말하면 돼. 서비스는 쓸 줄 알아요 제가. 네, 지역권 이렇게 되죠. 지역권 이건 뭐냐면 서비스를 토지가 받을 때는 지역권이라고 하고 서비스를 사람이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인역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A가 지역권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사람이 받는 거예요. 토지가 받는 거예요. 토지가 받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통행로로 지나다니는 사람 누구죠? A죠. A. 근데 A라는 사람의 가치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뭐 통행로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치가 되게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통행로가 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건 A가 지나다니지만 요 갑토지의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갑토지는 원래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죠. 학교론 시간으로 치면 이 갑토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맹지였는데 지금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된 거니까 갑토지가 쓰기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증가했다,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다,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갑토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예요, 서비스를 주는 토지예요. 서비스를 받는 토지죠.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토지다라고 해서 요 갑토지는 요역지라 그래요. 서비스를 받는 토지는 뭐라고 하고 요역지. 그다음 요 을토지는 서비스를 주는 토지죠. 요 승자가 이을승자, 이을승. 그러니까 이어준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토지는 갑토지로 하여금 공로로 나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토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다, 서비스를 주는 토지다.
서비스를 주는 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서비스를 받는 토지는 뭐라고 하고 요역지라고 하고 서비스를 주는 토지는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게 지역권의 뜻이에요. 자, 지역권의 뜻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써보세요.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갈까요? 239페이지에 와서 네모 3번 지역권 땡땡 네모 3번 지역권 땡땡 거기 이제 써봅시다.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다시 자기 토지의 무엇을 위하여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그 편익을 위하여를 다시 한번 밑줄 한번 해봐요. 편익을 위하여. 그 편익을 위하여라는 걸 좀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 토지 밑줄 합시다. 자기 토지는 요역지가 되는 거예요. 승역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자기 땅이니까 얘는 뭐가 되죠? 요역지. 타인의 토지 밑줄하시고 타인의 토지는 서비스를 주는 땅이니까 얘는 뭐라 써야 되죠? 승역지. 이렇게 의의만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되겠어요. 다시 칠판 와서 지역권은 뜻이 뭐예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자기 땅은 뭐고? 요역지고 서비스를 주는 타인의 토지는 뭐다? 승역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자, 한 장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지역권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이거 별표. 지역권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 네 사람의 공통점 뭐죠? 얘네들은 다 그러니까 소유자 땅 쓸 수 있죠. 지상권자 땅 쓸 수 있죠. 전세권자 땅 쓸 수 있죠. 임차인 땅 쓸 수 있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토지 사용권. 즉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지역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지역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 볼까요? A가 갑토지의 소유자일 때도 지역권자가 될 수 있지만 요 C라는 사람은 이제 A로부터 이제 갑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그럼 지상권 설정받으려고 지상권이 아까 뜻이 소유 사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토지 위에다가 건물 같은 걸 지으려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제도가 지상권인데 보니까 이 갑토지는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겁니다. 그럼 B랑 만나서 이 지상권자가 B랑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이 지상권자도 똑같이 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렇게 토지 뭘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지역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니은하고 디귿이 핵심입니다. 먼저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자기 땅 이게 요역지인데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토지 된다? 일필의 토지, 한필의 토지여야 돼요. 그다음 다시 칠판 와서 요 승역지는 일필 토지의 일부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공로에 나가기 위해서 을토지를 다 통행로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을토지를 다 쓸 필요는 없고 요 위쪽 부분으로만 통로로 사용해도 충분히 공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역지를 다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승역지는 일필토지의 뭐여도 일부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시 잘 외웁니다. 이쪽에 와서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토지여야 되고 일필의 토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토지의 뭐여도 일부여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봅시다. 끝에 가서 리을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해야 된다. 인접할 필요 없다. 칠판에 있는 그림을 좀 째려보세요. 제가 그림 그릴 때 이 갑토지하고 을토지를 딱 붙여서 그려요? 떨어뜨려 그래요? 떨어뜨려 그리죠. 떨어뜨려 그린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해야 된다. 인접할 필요 없다. 인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서비스를 받는 자기 땅은 뭐고? 요역지. 서비스를 주는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 그런데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토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일필의 토지여야 되고 근데 승역지는 일필 토지의 일부여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필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의사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면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 이게 좀 눈동자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눈은 뜨고 있는데 안 따라와. 다시 일필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돼야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천천히. 일필토지. 다시 일필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를 위한 일필토지의 일부를 위한 그러면 이게 요역지 말하는 거예요, 승역지 말하는 거예요? 를 위해서 그랬으니까 얘는 요역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토지여야 한다? 일필의 토지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필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갑 토지가 요 일부예요. 요 일필토지의 일부만을 위한 지역권 이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여야 되니까. 그다음에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못 들었다고 할 거예요? 그거 언제 제대로 들을 거예요? 자, 다시 질문.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좀 질문만 내면 다시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에 대한 그랬으니까 얘는 요역지 말하는 거예요, 승역지 말하는 거예요? 승역지 말하는 거죠. 근데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고 일필토지의 뭐여도 일부여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면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요역지는 반드시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시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여야 하고 승역지는 일필토지의 일부여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일필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되는 거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역권 뜻이 뭐예요? 자꾸 연습해서 훈련. 자기 토지의 효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전세권 보도록 하겠습니다.